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말이죠. 우리 이광수 대표, 박시동 우리 대표님들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두 분의 몸값이 천정부지야, 천정부지. 이럴 때 우리가 평론가들 있잖아. 몸값 매기는 것도 한번 해볼까? 랭킹으로. 요즘 제일 바쁘시지 않으세요, 두 분? 네? 여러분, 방송은 돈이 안 됩니다. 맞아. 깜짝 놀랐어요. 방송 돈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거는 사회 공헌. 사회 공헌한다. 저 회사 그만두고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벌 것 같대. 막 유튜브 많이 나오고 틀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언젠가 진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캠프에서 알려드릴게요. 진실을. 7월 12, 13일 날 네. 행사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이제 경제만화방 막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선 마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진보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줄이고 이광수 대표께서 이제 경제에 관심 가져라. 그렇죠. 네, 우리도 돈 좀 벌자. 맞아요. 그 말씀을 원래는 그 전에 좀 하다가 대선 임박해서는 못 하잖아. 대선이 중요하니까. 안 했지 몇 개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와닿는 거야 가슴에. 그래서 갑자기 경제 만화방 보는 사람도 늘어나고 오픈 채팅방 오신 분들도 늘어나고 오픈 채팅방이 그 전에 정치 이슈가 뒤덮었거든요. 갑자기 경제 얘기로 막 야 이게 적응하기 힘듭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네.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방향성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사실 거기에 또 맞춰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사무실 여의도잖아요. 예. 여의도가 좀 아침에 뭐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뭐 경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네. 왜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에 왔잖아요. 맞아. 네. 어제 메시지 죽였어. 근데 배당 얘기도 세게 했어.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차를 안 막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다 내놓고 신호도 지킨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는 이제 경비는 해야 돼, 경호를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래서 해야죠. 그 앞을 제가 또 지나갔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부 행사가 한국 거래소였다. 그렇지.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뭐 일회성이나 한국 주식이 뭐 잠깐 오르다가 말겠지. 사실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잠깐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면 최근에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한국의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만큼 주요 뜨겁다는 지수. 얘기네. 야, 그러네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거의 2,900선을 이제 넘어섰고요. 넘었어요. 오늘 현재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제 올랐다가 3천이 넘었다가 이제는 그 선에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하고 이게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가지 정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고 어쨌든 재정 정책도 막 쓴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실 한국 증시의 드라이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 정책,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니까 어쨌든 정책이 바꾼다. 이게 굉장히 또 두 번째 드라이버고 호재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렇지.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게 사실은 이 내란 이후로 계속 팔기만 하다가 들어오는 건데 일시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이 IB는 뭐냐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뭐 JP 모간, 뭐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레포트가 나오는데 한국 주식에 대한 레포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건 외국인들이 이제는 사고 있고 앞으로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이제 호재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흐름상 뭐냐면 최근에 15년간 전 세계 증시는 다 우울했거든요. 근데 나스닥만 올랐어요.
미국 증시만 올랐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주춤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냐면 야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아. 그중에서 아시아권, 일본을 제외한 그게 방향성이 한국과 중국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딱 볼 때 야 그럼 우리 어떤 나라 사야 돼? 외국인들은 종목을 보지 않아요. 나라를 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주식 사보자. 근데 러시아 펀드 많이 오른 거 아세요? 그 얘기했어. 근데 보세요. 네. 러시아 살 때 러시아의 종목이 뭐 루크오일 뭐 이런 거 봅니까? 네. 러시아의 정세가 달라지고 그렇지. 정치가 달라지니까 러시아 주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베트남을 투자할 때 네.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거기 비나밀크 이런 회사들 몰라요. 모르죠. 야 베트남이 좋아진대 하니까 사는 거죠. 그렇지. 대표 주식을 사는 거지. 미국인이 그게 기관 투자자건 뭐건 한국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정치입니다. 아. 아니 내가 어제 인도 전문가를 만났어요. 네. 인도가 또 주식이 확 이게 주목받는데 요즘에 인도 주식이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러시아까지 훑었다. 중국, 러시아 다 훑어보고 있다. 그랬더니 인도도 좀 관심을 가졌다. 아니 지금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 났는데 대학교 멀리 가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오늘 드리려고 두 좋습니다. 분께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주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려는데 왜냐하면 분위기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게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한데 뭐냐면 막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막 주식 투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막 주식 열풍들 그때 언제였지? 그렇죠. 기억 꽤 오래됐는데 그런 적이 문재인 정부 때는 아니었죠. 그 정도는 아니었죠. 3천 뭐 이럴 때는. 오래됐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아니 그 네, 전이었던 것 같아. 그 전이요. 막 네. 그 진짜 그쵸. 대출 받아갖고 막 주식 묻지마 막 투자하고 그쵸, 어르신들 막 그쵸. 줄 서 있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전초 같은 느낌 있잖아. 있죠. 약간 그 현상이 느껴져. 네. 그냥 왜냐하면 주변에서 술 먹다 밥 먹다가 주식 얘기가 이제 툭툭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위기, 사람들의 이 기대 심리, 예. 이 심리도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그런 심리가 따라가잖아 형성되겠죠. 사람들이. 예. 그래? 너도 해? 너도 해? 나도 해야겠는데.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근데 그때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지금은 뭐냐면 예. 물론 생애 최초도 있지만 이미 1,400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1,400명 중에 평균 주식 투자 금액이 500만 원 언저리예요. 아 평균이. 네. 그러니까 엄청 일단 하긴 겁나지. 했어. 겁나지. 근데 근데. 그동안 안 했어. 근데 그렇지. 그게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올라오는 속도가. 네. 그러니까 처음 생애 최초로 주택 투자하는 생애 최초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시간이 걸려. 네, 근데 이미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여쭤본 게 하나씩 여쭤본. 네. 지난번에 강남의 돈이 주식을 향하고 있다. 대선 일주일 전부터 향했다. 네. 확실히 빠르다. 돈 가진 사람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제는 그럼 강남뿐만 아니라 아까 외국인 얘기도 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확실히 몰려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제 PT 자료 4페이지 보여주세요. 4페이지. 보세요. 예. 자 이게 주황색이 외국인이고 뭐야 이게 까만색 같은 게 예. 개인이에요. 아. 어떻습니까? 지수가 올라오니까 개인은 팔아요. 그러네. 외국인이 사고. 아이고 이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르면 팔어. 근데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개인이 다시 살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은 또 사고 계속.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잖아요. 그 확 올라가. 네, 그럼 굉장히 상승폭이 커집니다. 커지지.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금 있어요.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아직 거기까지 안 왔다. 안 지금 왔죠. 이 지표를 보니까 안 왔다. 개인들이 그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외국인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또 관심이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볼 때 이거 한 5, 6개월 가고 약간 또 부침이 있나 아니면 그게 약간의 부침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승장으로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동 변호사. 저는 뭐 상승장으로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그냥 어떤 이 소멸성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호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구조적이거든요. 한국 시장은
뭐 내용이고 뭐고 볼 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눈 밖에 내놨는데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시장을 손대는 거다. 이거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할 만한 경기장이 됐어. 이거거든요. 네네네. 요것만으로도 3,000에서 3,200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이 상법 개정하고 요게 이제 톡톡히 제도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3,000에서 3,200은 간다고 일단 보고요. 네. 근데 4,000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는 이제 넘버 숫자가 찍혀야 돼요. 여기가 테마가 있는데 보니까 수출들 잘 돼. 여기 좋은데 실적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가 뭐 어저께 BTS 제대했잖아요. 예. 근데 진짜로 막 월드 투어니 뭐 앨범 냈는데 난리 났어. 여전히 살아있네. 이런 이제 주요한 섹터별로 실적이 이제 찍혀주는 게 이제 기대에 부응하면 3,500 후반에서 4,000까지도 1, 2년 사이 이제 갈 수 있다. 적어도 이제 3,000 초반대까지는 그냥 간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대는 실적 장세로 가면서 간다. 근데 실적 장세도 제가 볼 때 뭐 미중 갈등이니 여전히 암초는 있지만 네. 한 윤석열 때 말아먹은 이 어마어마한 실적보다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수출이든 뭐든 중국 시장이든 뭐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재가 많다. 예. 아직 말씀 안 드리는 호재도 더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해서 혹시나 조정이 오면 네네. 제가 볼 때는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조정 들어가는 데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에요. 진짜 오, 여러분 이게 중요하네. 진짜 이게 지금 단순한 제가 저 20년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주식만 본 믿어. 이광수 대표님 믿어 다. 저 여러분 그냥 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20년 동안 계속 아니 그렇다고 개인 투자한 게 아니고 진짜 전문적으로 그것만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석도 중요한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정받는 종목 중에 실적이 괜찮은데 조정을 받았다? 무조건 사라. 지수도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은 뺄게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어딜 보여주시냐면 3페이지 피디님 뭐냐면 네. 자 지금까지 2,900선까지 올라오는 때는 네. 뭐가 주도했냐면 금융주. 저번에도 제가 증권주 한번 얘기드렸죠. 예. 은행주, 금융주, 그다음에 방산주, 조선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뭔가 호재가 있는 것들이 이제 끌어올렸어요. 네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예. 이제부터 제가 지난번에 시간 드렸죠. 뭐냐면 3,000이 올랐을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안 오른 게 뭔지. 네네. 봤더니 삼성전자, 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안 올랐어요.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저기 지금 색깔 주황색 계열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왼쪽 표.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식들이 왜 오르냐면 외국인들이 이걸 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은 주식을 어떻게 산다? 그냥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럼 야 한국은 뭐 사야 되냐? 에이,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대형주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또 야 삼성전자 올라? 그러면서 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약간 선순환으로 가는 지금 징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다 떴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호재가 하나 있다. 뭐 어떤 호재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D램 가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호재가 붙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 굉장히 선순환의 모습을 전형적인 선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방문했을 때 배당소득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한테 세제 혜택 검토해보겠다. 네.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얘기도 나왔고 늘 이야기합니다만 주가로 그 저기 범죄 일으킨 놈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실히 하겠다. 상법 개정안 얘기 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 국민펀드 있었잖아요. 네. 그 AI 등 그 신성장 관련해서 국민펀드 만들겠다. 그다음에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주식에 활용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박자가 한두 달 내면 뭐가 떡사삭 나올 것 같은데 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표 공약을 조금 성격을 나눠보면은 네. 하나는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법 개정이니 뭐 이런 거. 네, 네. 그것만으로 호재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 그거는 경기장을 잘 만들었으니까 와서 이제 게임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좋아 이렇게 사람들 갈 수 있는 전제 조건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붐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또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네네. 하나는 저 PBR 퇴출이에요. 아, 퇴출. 야 0.8 안 되는 애들 있으면 야 다 싹 다 곤란해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광수, 박시영, 박시동 세 종목이 있는데 우리가 다 100만 원씩이면은 시총이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제 주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예요. 그러면 제가 퇴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시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나가버리면 1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제 돈을 가져가면 150, 150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속가지면 쉽게 말하면 이제 좀비들, 쓰레기 같은 애들 속가내면 남은 애들이 약간 상승 탄력을 받죠. 요런 게 붐업 정책이에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사실은 이 뭐랄까요 좀 쏠쏠하다 하는 게 배당 건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묘한데요. 원래는 배당 소득 관련해서 정책이 이재명, 김문수 다 나왔었어요, 후보 때. 근데 지금 나라 재정이 엉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소득을 좀 깎아주면은 결국에는 세금 들어올 게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 복잡하니까 두 후보 다 마지막에 공약에서 뺐어요. 마지막에 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글로 간다고 꾼들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런데 그 암시를 막상 했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그걸 했지. 다시 컴백해서 대통령 육성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렇지. 배당은 갈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어제 딱 그 얘기 들으면서 AGNC부터 시작해 미국 거지만 배당 얘기 우리가 엄청 했잖아, 이광수 대표. 딱 와닿더라고. 왜 엄청난 거냐. 배당이 활발하게 되면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장이 왜 좋아져?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 투자자들도 돌아가고 외국인도 돌아와야 되는데 미국 갔던 집 나간 토끼도 집토끼가 다시 돌아와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 국내 안에서도 아유 주식 무서워. 나 그냥 은행에다 예금만 하면 돼. 은행 뭐 한 3, 4%라도 알토론 같이 모으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배당이 제대로 오면은 3, 4%는 껌으로 주는 데들은 널렸어요. 야, 그렇구나. 그럼 금리 그러면 예금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주 위험하다. 아니 은행주는 이제 배당도 주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금이 줄어든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알토론 같이 모아가지고 딱 3% 받고 만족했는데 아니지. 이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면 회사 자체의 주가도 올라가서 돈 벌고 앉은 자리에서 배당도 들어오고 이게 일석삼조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들은 주가가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배당을 100원 줘. 근데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어. 그럼 1%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 5,000원이 됐어. 그럼 이게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그러면 들어와 살려고. 그러니까 하방이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 배당이 올라가는 거는 일석삼조, 4조, 5조 이게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럼 경영진의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이사회만 통과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제하려고 하는 장치가 이소영표 발의안이에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배당 소득을 받을 정도 되면은 사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소득을 내잖아요. 네네. 종합소득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고효율로 올라가면 1억 몇 천만 넘어가도 30% 40% 계속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고율을 맞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예를 들면 이재용이에요. 내가 배당하면 뭐하냐 반이 세금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48%씩 세금 내거든요. 고율로 나중에 네. 되면. 그러니까 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빼. 그래서 15.4% 분리과세 할게. 이게 이제 배당 소득을 건드려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배당 이재용이 같은 사람들 200억씩 뭐 하면은 100억씩 세금 냈는데 200억 해봐야 이제 15%만 내니까 30억만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이든 그 언어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해도 배당 소득에서 분리과세를 받으니까 그 차익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재미를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더 크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할 때마다 더 크게 이익을 보는 건 더 큰 부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부자 감세다. 이런 공격을 옛날에 받았는데 네. 아니야. 그 부자들이 감세 효과를 보더라도 배당을 활발히 해서 시장을 살리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돼. 이 방향 전환을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해준 거예요. 내가 중요하네. 대통령으로서 못을 박을게. 감세 논란 좋아.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조금 손실 나는 거 알아. 근데 시장 살리고 이건 더 선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 할게라고 어제 못을 박아줬잖아요. 엄청난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지 지금. 그거 할게 이런 거고. 근데 말씀하신 건 경영진이 그러면 세금 줄어드니까 나 이제 배당해도 되겠지? 이거는 자발적인 동인이 있는 거고 강제 동인이 있는 게 이소영표 장치예요. 뭐냐면 내가 A 기업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받았어. 그런다고 분리과세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A 기업이 배당 성향 35%를 돌파했을 때, 그랬을 때 그 회사한테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준다는 그럼 그 거예요. 35%라는 거는 이익의 35%. 네, 배당 성향 35%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내가 같은 A전자, B전자인데 여기다 투자했는데 너는 왜 배당 압박이 조금밖에 되지. 안 해가지고 압박을 하지. 너한테 받은 배당금을 난 종합과세 내게 만들어. 더해가지고 나 분리과세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압박을 넣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또 그게 이서영표 그거 우리가 공약이에요. 그 뭐죠? 그 상법 개정하면서 네. 주주의 이익을 이제 보호해야 한다. 네네네네.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네네네. 사회가. 네. 그럼 더 압박이 세질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돈 없어서 어차피 35 안 돼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딱 보니까 30에 걸려 있는 애들은 5만 더하면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좀 더해. 이런 압박을 주주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강제 조치죠, 사실은. 아. 이게 유도 조치. 유도. 예. 아. 이게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 선언한 거는 지금 올해 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까? 좀 재정 보고 할게. 약간 간을 보고 있던 시장한테 확실하게 신호를 줬어요. 야. 그것도 바꿔줄게. 어. 엄청난 거지 사실은. 예. 우리도 나도 이거를 들으시면 이제 바로 어저께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배당 준비돼 있는 회사들, 아. 앞으로 배당이 올라갈 회사들. 야, 여기까지 가야 하네. 그 회사들을 지금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치. 그걸- 35까지 안 가고 한 30 언저리에 있는. 그거를 지난번 투자 강연회 때 제가 리스트를 오픈해드렸어요. 예. 야. 아니,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회사가 꼭 한다는 건 아닌데, 근처에 있다. 이런 거죠, 뭐. 예.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배당을 하는 종목들의 비율이 차이가 엄청 큽니까?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한 45%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원율이 아까 말한 배당 성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버는 이익 중에서 한 40% 정도는 배당을 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0%예요.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2배가 증가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2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주가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야, 얼마야? 6천? 그러니까 사실은 6천 돌파야? 이런 게 사실은 호재 포인트라 꾼들은 네. 기다리고 싶었어. 쫙 깔아놓고 막 개미들은 많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막 팔고 이럴 때 이제 또 내려가면 또 쓱 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배당주 같은 거 미리 딱 사놓고 있다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이 요즘 일주일 만에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 엄청 안 좋은 얘기가 막 돌아요. 빨리 올랐으니까 팔라고. 아니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럼 그거 아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네. 윤석열 지지했던 이찍들 있잖아. 김문수 지지했던 애들이 멘붕에 빠졌다 요즘에. 왜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데다가 막 너무 주식 막 잘하지. 올라가니까 네. 너무 주식 올라가면 인기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걔네들만 망하게 돼 있어. 그렇죠. 흐름을 못 읽고. 맞습니다. 맞아요. 사자가 끼면 안 되거든. 맞아요. 아, 참,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크게 틀에는 어쨌든 법 개정이 있고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뭐 재벌이라든지 안 좋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주가가 오르니까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이 이제는 이제는 시장 쪽으로 흘렀어요. 상법 개정 이제 좋은 거다. 주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상법 개정한다 그러면 막 기업들 얘기만 돌리면서 재벌 얘기만 하면서 이거 하면 우리나라 기업 망한다.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배당만 하면 이런 얘기가 막 했을 네, 텐데 예. 주가가 오르니까 쏙 들어갔어. 그렇지. 맞네. 맞아. 이제 막 보수 경제지들 막 어떻게 해. 그리고 기자들 막 주식 투자해서 나 돈 벌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네. 돈을 벌게 하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건희가 얘기하잖아. 야 돈을 줘야지. 아니 그 신문사 이런들이 되게 뭐냐면 광고 수입으로 유지하는데 네. 기업들이 요즘에 힘드니까 광고 많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주식 좋아지면 자기들도 숨통이 좀 트이니까 광고를 많이 하겠지. 그럼 막 금융사들도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돈이 중요하다고요. 예, 이재명 정부는 마약이나 이런 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예, 슈킹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하는 근데 거다.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5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나?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자산 분위별로 보면 야. 자산이 많을수록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네요. 극명하네, 극명해.
자산 5분위는 평균적으로 7,7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5분위라는 건 상위 20% 네. 들어가는 분들이죠. 자산 1분위는 66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00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이 오르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 대법원은 사실은 2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올려야 된다. 주식 투자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최대한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특히 이제 3, 4분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3, 4분이 있는 분들은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데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식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특히 진보가 더 심해요. 제가 볼 때.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 많죠. 네, 네. 특히 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진보 진영이 많이 했으면 박시동이 시동이 이끄는 벌써 200만 갔어요. 200만. 그렇지. 제일 안 봐. 제일 안 봐. 너무 혼내지 마시고 이제 대선 끝났어. 이제 경제 말하면 이제 좀 제일 안 하려고 봐. 해. 이제 경제 좀 관심 가지려고 한다고 이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독자님 꼭 네. 아셔야 되는 게 네. 뭐 안보는 보수다. 순 거짓말인 거 이제 아시잖아요. 네, 네. 아니, 내란을 획책하고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으로 비행시키고 평양에 무인기 보낸 놈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휴전선에 가서 총 쏴달라 돈 줄 테니까 총 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무슨 안보입니까? 안보는. 근데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진보 정권 들어가면 부동산만 올린대.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팩트가.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팩트는 뭔지 아세요?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랬더라고. 맞아요. 성장률도 진보 정권 때 성장률이 제일 높았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 네. 1000을 넘은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IMF 때 우리 박살난 경제를 떠안으셔가지고 300에서 출발해서 1000 넘긴 게 김대중 대통령 때, 2000 넘은 거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3000 넘긴 거 문재인 대통령. 맞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5000, 4잔 이상은 가야죠. 사자는. 아니 근데 지금 관료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네. 대충 소문 들어서 알긴 알 텐데 막 국무회의 하면 막 4시간 6시간씩 해버리잖아. 근데 그게 소문 나. 왜냐면 저쪽 애들이 장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소문 안 나겠어요? 나지. 네. 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 거기 아마 여의도에서 어제 가신다음에 막 질의응답 막 받더만 네. 다. 네. 다 답변하시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얘기 네.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보는 게 뭐 많은 분들이 뭐 지식이 많으시다, 아는 게 많다, 답변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읽습니다. 뭐냐면 시선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럼 위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해석하고 답변하고 이해하는 방향성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예. 그리고 상대방도 답하기 편하고. 그리고 관점도 밑에 있어.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래서 저는 공장장이 한 말씀이 되게 인상 깊게 최근에 이제 뭐 명비어천가 그거 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인상 깊게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본인이 서민이다. 그렇지. 서민 그 자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감동이었고 진짜 맞다. 그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랬어요. 서민 대통령 이야기 했잖아요. 서민 그 자체다. 네. 이재명 대통령 똑같죠. 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쉬워. 맞아. 네. 나 왜 배당 안 해줘? 왜 기업은 돈 버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니까 사실 여기서 막 기업의 구조를 얘기하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 투자자면서 아니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왜 분할을 하고 왜 분할한 다음에 또 상장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네.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게 쉬운 거죠. 지금 이제 그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네. 우리 라이브 방송 하는데 그 우리 이제 멤버십 회원들은 하루 전날 이 목요일 날 좀 생방송 같이 하죠. 일반 우리 구독자들은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업로드 되는데 자, 광고 하나 듣고 그 투자 시에 우리가 유의할 거, 투자 원칙이나 방법 이런 얘기 좀 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네. 박시동 평론가 이야기 준비된 얘기 조금 듣고 질의응답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셀티아이 유산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 있나요?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제품이죠, 요 제품. 셀티아이 유산균. 일단 엄청 유명한 제품입니다. 광고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먹고 있는데 화장실 가는데 좀 불편함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오래 허비한다든가 화장실에서. 아니면 어렵게 말씀하시 변비. 아니 그럼 좀 조금 없어 보이잖아. 조금.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화장실 막 자주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즐거운 유산균입니다. 셀티아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죠. 셀루닉스가 연구 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산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바로 유산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냉장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송 받으셔서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 이중 보호 포장으로 돼 있어서 먹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바로 셀티아이 유산균입니다. 셀루닉스 집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66만 개 셀티아이가 소비자 만났고요. 3월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 5점 만점에 4.9점 압도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셀티아이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기,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 이렇게 연령별로 맞게끔 제품이 준비되어 있어서 맞춤형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화장실 즐겁게 변한 찐 후기 확인하고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유명한 제품이어서 약간 변비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좀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셀티아이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먹고 진행해야겠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분야별로 있어요. 키즈, 뭐 베이비, 그 다음에 주니어, 50대 이상, 맘, 예, 임산부까지 다양하게. 예, 한번 꼭 검색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셀티아이는 주변 평가도 좀 들어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먼저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 시에 우리가 유의할 점들 있잖아요. 지금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기억해야 할 투자 원칙이라든가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드렸는데 오늘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보면서 첫 번째는 투자는 여러분 미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많이 올랐는데 사도 돼요? 아니요. 그건 과거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떨어지면 사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한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 샀는데 더 떨어지네? 오른 거 안 샀더니 더 오르네? 기준은 미래에 미래다. 있는 겁니다. 그 미래를 물어보세요. 미래가치. 미래를 물어보세요. 이거 더 오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 거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미래에 두시라.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 미래라는 거는 시점으로 보면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만 관심 가져라.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요. 두 번째는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얼마의 그러니까 손절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나 그래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에 샀는데 돈 못 벌 수도 있지. 나 그래서 한 8% 빠지면 무조건 팔 거야. 라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조금 올라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오르겠지라고 사잖아요. 네, 이만큼 오르겠. 그것도 10%가 아니라 한 30% 오르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획 중에서 손절매를 꼭 하시고 먼저 투자를 시작하시는 연습을 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익절이에요. 익절이란 말은 없어요. 손절은 있어도.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때 팔아야지만 계획만 여기에 갖고 계세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나 10%만 오르면 팔아야지. 아니 왜 그런 계획을 세워요? 많이 오를수록 좋은데. 제가 우리 회사의 직원 그런 사람 있어요. 10%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합니다. 이익을 오래 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은 손절만 계획하시고 올라가는 데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대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팔아야 될 때가 네, 없거든요. 예. 두 가지가 있을 때 파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거 할 거 있을 때. 할 거 있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샀는데 20% 올랐어. 근데 더 오를 것 같기도 해. 근데 내가 이거 팔아서 지금 뭐가 할 거 있어. 그때 팔라고요. 할 거 없으면 팔지 마세요. 익전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랐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손절매라고 그래서 올랐는데 8% 빠질 때. 네. 그때 팔으라고 그때 했어요. 팔아라.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자, 네 번째는 투자는 계속하는 거예요. 장이 좋아서 막 잠깐 했다가 나 잠깐 쉬었다가 이래야지. 아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금부터 지속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배당 주식은 진짜 꾸준히 할 필요가 있잖아. 배당 주식은. 그렇죠. 그때도 그 얘기. 그건 이제 오르든 계속 내리든 복리 투자, 복리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한번 시작해 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큰 변화가 제가 볼 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씩 하시면서 계속 늘려나가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변하지 않는 것에 어떤 분야를 하고 있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얘기가 아까도 어떤 분을 말씀하시지만 하이브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안 변하니까. 그렇죠. 뭐가 안 변합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그렇지. 말뚝박을 일은 없잖아. 군대에서. 아 있지. 한 1% 있지. 1%. 근데 엊그제 BTS 출신이 말뚝박을 일은 없잖아. 엊그제 애들이 이제 한두 명 제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걸 본 거예요. 그 얘기 했죠. 그래서 미니진이 막 난리 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주식을 사 모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거의 막 70% 올랐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변하지 않는 거 뭐냐. 제가 보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에이펙 열리는 거. 그치. 10월에. 그 열리.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합니까? 안 변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변하겠지. 그런 일은 없지. 네. 그러면 이제 에이펙이 열리면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외국의 정상들이 오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잖아요. 예, 누구하고? 시진핑하고 전화했잖아요. 시진핑 때 오늘 또 베트남 총리 뭐 다 하던데 요즘에. 그러면 시진핑 에이펙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주 농후하죠.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중국과 뭐가 또 그렇죠. 풀리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0월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그런 주식을 또 그 얘기 조금씩 사는 거야. 하더라고. 중국 쪽에 관심 있는 한한령 뭐 이런 거 다 그럼요. 없어질 거다. 그렇죠. 아니 그거 에이펙이 일단 열린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씩 10월을 우리가 타겟으로 또 이제 조금씩 그런 주식들 매일매일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옛날에 이광수 대표님 중국 로봇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거기 설왕설래를 그게 그 로봇 그런 로봇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시스템 개선하는 쪽에 로봇이냐 막 논쟁이 붙더라고. 나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 그 정도 뜨거워.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게임인가? 그런 거를 그래서 막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계약한데 이거 확률 높아요, 낮아요? 낮죠. 맞지. 근데 거기에 막 베팅을 해버려. 꼭 삼성이어야 하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그 엔비디아한테만 줬네? 그렇지. 그러니까 주가가 9만 원에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그거 기대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는 게 얼마나 확실성이 높은가를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계속 저한테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는 공부가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왜 자꾸 시험 보려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하셔도 돼요. 하시면서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자들 전부 다 대부분 공통점이 어디에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캐디 출신 투자자가 많아요. 캐디. 캐디? 골프 캐디. 예. 어렸을 때 골프 캐디를 해요. 예. 그러면서 듣는 거구나. 그렇지.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돈 있는 사람들이 골프 치면서 기동량으로 얘기하다가 다 듣는 거야. 야 이번에
뭐야 이렇게 됐대. 골드러시 있는데 있잖아 리바이스가 좋대. 그럼 그거 듣고 주식 사서 그런 다시 사람들이 다 주식 부자가 야, 됐어요. 말돼.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막 책 보고 워렌 버핏 책 보고 시험 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캐디들이 성공하기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맨날 야 강남에 어떤 땅이 좋아. 맨날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주식 얘기 안 하고 땅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공부에 집착하지 마시라. 네. 그래서 조금씩 시작하시면서 배워가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경제만 한번 보시고. 야 알토라는 것 같다. 좋다. 네. 우리 또 박신홍 대표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아까 이제 코스피 얘기는 다 했으니까 저는 원래 준비했는데 그만하고요. 네. 그냥 화제되는 뉴스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어저께 네. 민주당이 또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민병덕 의원이. 민병덕 의원님이 저기 정무위 소관이라 네, 안양 출신이죠. 예. 예. 뭐 경제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잘 알죠. 예,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냈어요. 네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 뭐 며칠 만에 지금 코스피는 3천 간다 만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법안도 사실은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기간 전에 막 공청회도 하고 민병대원이 보니까 거기 좌장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하셨고 네. 공약에도 당연히 들어갔죠. 네. 이명박 대통령,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네. 공약에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약간 충격적이에요. 일단은 빨리 쉽게 후다닥 제가 볼 때 딱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후다닥? 예. 그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럼 발행하는 애가 자격이 까다로우면은 이게 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너 한 50억은 있어야 돼. 너 100억은 있어야 너 코인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건데 지금 이 법안 초안에는 이걸 5억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완전히 금융권 밖에서 해도 괜찮아. 은행 아니어도 돼. 핀테크, 하이테크 기업들 너는 해. 이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허들이 낮아지는. 이것도 약간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이게 있어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한 발의가 거죠.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발의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컨셉이 지금 약간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검토는 거의 50억 수준이었는데 예. 10분의 1로 낮췄다. 10분의 1 낮췄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정책실장으로 가신 분이 네. 요 직전에 예. 코인 회사 대표하시다가 지금 가신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지금 기재부 1차 김용범. 예. 기재부 1차관 하다가 네. 코인 회사에 있다가 일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대통령 정책실장을 하고 있고 밖에서 외곽에서 당이 지금 이 법안이 나왔다. 의미 있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박시동 평론가의 지금 눈빛이 빛났습니다. 잠시 빛났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예. 근데 아무튼 핵심은 이제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곧 눈앞에 이제 펼쳐지려고 한다라는 건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뭐 되냐 안 되냐 이게 달러 기반 코인인데 뭐 한국에서 되겠어 이런 얘기는 그냥 뜯어 치우자고요. 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해놓고 의지가 있으면 시장에서 흘러가는지 말지 알아서들 하시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죠. 그쵸. 달러 기반 코인으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원화가 거기서 뭐 되겠니?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만드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시라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다 설명하기 좀 바쁜데. 일반 지금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이거를? 여기서 오늘 좀 천기누설을 하자면 예.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내가 1,000원을 내면 코인 하나 줘 이거잖아요. 그럼 예. 그 코인은 뭐야? 1,000원하고 가치가 일치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화폐네. 1,000원하고 똑같잖아. 예. 그러니까 저건 화폐니까 중앙은행인 내가 관장해야 돼. 한국은행. 그래서 한국은행의 마인드는 규제 마인드예요. 이 시장을 없애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통화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든지 내 나와바리 안에 있는 은행이 하든지 그래서 내가 금리 올리면 같이 올라가야 되고 네. 내가 환율 전쟁할 때 같이 빼면 빼야 되고 이 통할권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국은행은.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컨센서스 이게 아니에요. 이거 화폐라고요? 코인인데 이거야. 아.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한국은행 네 말이 맞는데 난 코인으로 볼 거야. 그래서 코인 생태계를 만들 거야. 완전 컨셉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약간 파워 게임이 들어갔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지금 약간 난감해하는 상황이에요. 뭐야 지금 소리소문 없이 저렇게까지 간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파워 게임을 계속해서 한국은행 발 컨셉이 우리나라의 컨셉이 되면 천천히 약간 단계적으로 가면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마는 민주당 법안 컨셉이 만약에 이 정책당국에서 파워게임을 이긴다 그러면 이건 완전 다른 생태계가 하나 또 창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되느냐 그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도 지금 USDT, USDC인데 딱 두 개가 사실은 시장 패권을 다 잡고 있거든요. 네. 다른 코인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얘네 둘이 먹었잖아요. 원화 베이스 코인이 나오고 시장을 먹는 그 발행 회사의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왜냐? 나머지는 나중에. 뭐예요 그게? 몰라. 그러니까 이건 파워 게임을 좀 지켜보자고.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이제 논하는 장사가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이제 몇 개월 정도 예측이 됩니까? 아니 이런 게 구체화되려면.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캠프나 이런 데서 예. 뒤에서 주워 들은 얘기를 좀 해야죠. 방송에서 아직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7월달 워크숍 때 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그 박시현 대표님 목욕하는 사이시잖아요. 다 목욕하는 사우나하고 이런 사이 아니에요? 아 이거 농담입니다. 예, 혹시나 전혀 오해하실까. 몰라. 예. 자 오늘 그 질의응답이 아니 질문이 엄청나게 왜 쏟아졌는데 이렇게 오늘 질문이 많으셨다. 좀 저 소개를 하고 네. 빨리빨리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부터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저렇게 많아. 이 처음인데. 슈퍼챗 좋은 아침님 그다음에 워터비스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미영님이 호기심에 미국 나스타 100 커버드 콜을 샀는데 마이너스 11%가 되어갑니다. 정리해야 하나요? 글쎄요. 일단은 호기심에 여기가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에 걸려요. 그래도 조금 재미삼아 그러니까 동기는 좋은데 그래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내가 이런 의미로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호기심에 라는 말씀보다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그런 투자 패턴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네. 네. 근데 저거는 원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내려가면은 하방을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그리고 올라가면은 상방에서 걸려 있어요. 예. 나스닥이 100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상대편이 그 옵션을 행사해서 사실상 수익이 위로 올라가다 꺾이게 되어 있고 내려갈 때는 하방을 그대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그 하방을 지금 11% 맞았다는 거는 뭐 거기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희망으로 버틸 이유는 없다. 왜? 지금 이 정도 빠진 상황에서 그 수익률을 원복하고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죠. 시간이 걸리는데 올라가야 되죠. 한국 주식시장이 훨씬 좋잖아. 그렇기도 하고 올라가면 상승률은 거기서 반토막이 난다니까 저거는. 예. 그러니까 저걸로 다시 원복하기는 조금 어렵다. 좋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예. 자, 워낙 질문이 많으니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루리라 님이 지주사 주식이 많이 올라서 들어가는 게 조심스럽다고. 지주사 우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SK는 PBR이 낮고 자사주 비율도 높은데 전환사채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사업을 하는 지주회사가 좋다는 말도 있어서 작은 돈으로 종목 선택하기 어렵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수사 ETF를 사는데 최근에 그래서 지수사 ETF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좀 올랐더라고요. 네.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주사 쪽에 그렇게 매력이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 뭐 전체 지수를 사셔도 좋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많이 있습니다. 올랐다는 거죠.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래서 물론 뭐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PBR이 0.5배가 안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마음속의 목표는 한 0.8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 30% 네. 정도 보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저런 것도 이제 이 원칙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주식을 정확히는 뭐냐면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종목 선택을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좀 보시면 좋겠다. 지주사에만 네. 너무 그렇죠. 집중하지 마셔라.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공기꼬투리님 LG 우선주 사봤는데 영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 개선 의지나 그룹 내 정책 변경 의지가 있는 걸까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거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 LG 뉴스에 제가 조금 안 봤는데 LIG, LG. LG라고 써 있네. 아무튼 뭐 글쎄요. 예. 네. 저건 다음에 한번 또 체크했다고 말씀드려 볼게요. 문달님이 아까 스테이블 코인 네네네. 관련 이슈가 핫하다고 핫해요. 이제 핫해질 것 같아요. 잘 읽고 있네. 이것과 관련한 주가 전망과 대북 관련 이슈도 증시에 반영되고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럼 살짝만 말씀드리면 예. 이제 USDT 테더 서클 이번에 서클 미국에서 상장해가지고 3일 만에 100몇십% 오른 거 보셨죠? 모르셨나? 그만큼 시장에서 핫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발행자가 정해지고 그게 시장 패권을 잡는 애들이 그렇게 뜰 거라는 얘기고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네들도 이쪽 생태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변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땡땡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변두리에 미리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수혜를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가영 님이 저는 주식 잘 못하는 편이라 지주회사 ETF와 코스피 지수에 대해 묻어보려고 거기다 묻어보려고 한다고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대형주 지수가 일단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전체 지수보다도 대형주로 좀. 왜냐하면 지금 일단 분위기상 외국인이 들어오는 분위기.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주들? 대형주로 구성된. 그러다가 이제는 ETF도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다른 게 또 투자할 게 있으면 ETF를 계속 들고 가실 필요는 또 없어요. 언제나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판 다음에 또 다른 거 투자하시고 이러면 좋겠다. 좋습니다. 레스트님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 예. 안녕하세요. 질문 드린다고. 지주사주들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타이거 지주사 ETF를 선택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가 네.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저 ETF는 한 40% 올랐거든요. 네, 타이거.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쯤 돼가지고 이제 40에서 그럼 5, 6, 70, 80을 지금 같은 스피드로 계속 달려갈 거냐. 그거는 조금 아니겠죠,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그 지수사 내에서 이제 ETF 내에서 종목 기준을 보면은 어떤 거는 아직 경영 분쟁이 안 났는데 좀 많이 오른 거 있어요. 한층칼 같은 것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주사 호재 때문에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싸워서 올리는 거지. 근데 이제 저기서 한화 같은 거는 지금 80% 올랐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제 한화가 80이요? 그럼 너는 이라고 발 때 아직 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예. 개별 종목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게 괜찮고. 얘기네. 근데 만약에 이제 초심자라서 이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 지주사 ETF가 아마 지주사 ETF 중에서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하셨다는 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뭐 길게 아니고 조금 한번 봐보시는 것도 뭐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40% 올랐는데 네네네. 뭐 5, 60% 뭐 이 정도로. 왜 40이 나왔냐면 앞에서 끌어주는 애들이 80%씩 올랐고 밑에서 아직 못 따라가는 애도 있는데 걔네들이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0.5인데 0.678 정도만 가도 조금 더 상승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칸초님 예. 지주사에 투자하고 있는 지주사 아까 계속 나오네. 상법 개정 때문에 상장 폐지하는 주식도 있을 거라고 해서요. 첫 번째 우호지분과 자사주의 비중 합산이 70%가 넘으면서 최대 주주 지분이 40% 넘으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음. 그다음 두 번째 자사주 비중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도 상장 폐지 가능성 높음. 3. 자사주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 높음라고 하는데 주린이인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게 일리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가 사실은 PBR이 지금 0.5가 평균인데 네. 1은 돼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되냐면 이게 눌러놔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 눌러놓냐? 나는 상장 이익은 볼 건데 니네들이 주저랍시고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얘기 듣기 싫거든.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많이들 해와요. 그런데 그 말로만 듣기 싫다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내가 남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지라고 하면 지가 갖고 있는 지분은 예를 들어 아까 저기 보신 것처럼 뭐 3, 40%가 되고 근데 자사주 이득이 난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만큼은 사실은 시중 유통 물량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뭐냐. 지금 저기 말씀드린 1, 2, 3, 4는 뭐냐면 다 지배구조가 엉망진창이면서 회사를 완전히 사적으로만 지배하려고 하는 회사의 지표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그럼 저 회사가 이재명 대통령 상법 개정 때문에 양지로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그러느니 난 진짜 이 시장 떠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장 폐지로 가면서 말 듣기 싫어하니까 나 나가버릴게.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문제한데 정황 먹으면 그냥 스스로 자퇴할 것 같은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예, 실적으로. 예, 예, 예. 잘 가려봐야겠네. 근데 이제 저게 왜 저런 얘기가 드냐면 저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하잖아요. 예. 그러면 상장돼 있는 주식을 다 매입해야 돼요. 그러면 주주가 그냥 팔겠습니까? 높은 가격에 사줘야 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사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과 자사주 지분율이 합쳐서 높은 기업 중에서 우량한 기업들, 네. 현금도 많고 여기서 이익도 잘 나는 회사는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장 폐지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높게 사주겠지. 왜냐하면 다 매입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자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 고라니님, 하림 지주가 PBR 0.3이고 지주 사기도 하고 그래서 매수해 볼까 하다가도 최근 2배 가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끝물하니까 싶기도 하는데 상법 개정으로 앞으로 더 저 PBR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나요?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림 지주가 또 저것도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림을 얘기해 드렸던 게 예전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하림이 포함된 회사들 대표적으로 하림, 삼천리 이런 회사들 좋은 회사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엄청 빠졌어요.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변화하면 그런 주식들 잘 보자. 그치. 그래서 뭐 삼천리도 많이 올라가고 하림은 또 공교롭게도 뭡니까? 브라질 닭. 어. 이것 때문에 맞아. 사실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제 그건 그거고 중요한 게 여러분 PBR이 낮은 회사들이 일단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PBR을 계산할 때 P는 주가고 B는 기업의 시가총액이고 P는 그리고 B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PBR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산을 줄여서 주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배당을 많이 해주면 PBR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을 분석해야 돼요. 그 자산을 팔 수 있는 자산인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PBR이 가장 낮은 회사 중에서 누가 있냐면 롯데쇼핑은 PBR이 0.2배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건 뭐냐면 갖고 있는 자산이 다 백화점, 건물이니까. 그거 가격은 비싼데 이익을 못 내니까 PBR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PBR 올리려고 할 때 그거 백화점 팔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PBR이 낮은 회사 중에서 그 갖고 있는 자산이 유동화해서 내가 주주 입장에서 나한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네. 근데 어떤 회사는 PBR이 엄청 낮은데 전부 다 현금을 갖고 있네? 그럼 무조건 그 회사는 되는 거예요. 배당할 거니까. 뭐든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림지주는 뭐냐면 저기 PBR이 낮은 게 지분뿐만 아니라 저기 양재동에 땅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양재동 땅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크지만 그렇죠. 현금화 네. 부분이 적을 수는 있다. 그래서 몰라. 그래서 양재동 땅 팔잖아요. 그럼 진짜 장난 아닌 거지. 그치, 주가는 뭐 폭등하는 거지. 그렇지. 꼭 양재동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게 꼭 거기에.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거든요. 더 오를 가능성이 안 팔겠지. 아니 이미 많이 올랐고 네. 거기는요 진짜 좋은 땅인데 이제 과연 팔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사리님, AGNC, 이거 얘기해줘야죠. 킨더모건은 가지고 있는데, 킨더모건 주식을 조금 정리해서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제가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그러니까 손절하면 팔아야죠. 네, 근데 네. 킹덤모건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또 파는 상황은 뭡니까? 다른 거 할 게 명확할 때 네네. 그걸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킹덤 오던보다 훨씬 좋은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파셔야 된다. 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 30초씩만 답변하는 걸로 하죠. 시간이 보무님이 변액 종신보험 가입의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몇 천을 그대로 놔뒀는데 이 펀드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대로 놔두시면 안 해지. 됩니다. 예. 무조건. 적극적인 투자 상품으로 빨리 바꾸세요. 그 얘기 했어요. 네. 이런 말도. 자, 인터베터 대부님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이 뭔가요?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네, 법률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법률 얘기했고 안나님 상법 개정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실적이 있는 주식들 중에 PBR 0.5 근처인 주식들은 적어도 PBR 1까지는 가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이제 자연빵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추가 입법이 있어야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조금 네. 세밀하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박혜영님 하나솔루션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태양광인데 저 개별 주식이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가는 방향성이고 그렇죠. 뭐 신재생 키우겠다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저희가 올랐죠, 저희도. 예, 엊그제 상한가 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확답은 아니에요. 저희가 공부를 예. 하나 보는데도 막 열흘 이상 그렇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답은 아니지만 뭐 밝다. 방향성 괜찮다. 밝다. 예. 유러우미님 우리 또 열심히 유러우미네. 후원해 주시고 부방장입니다. 아. 배당소득 분리과세 외국 주식도 해당되나요? 아님 야는 그대로 합산인가? 이것들을 세 가지를. 외국에서 배당받은 거, 예, 그거는 지금 그대로일걸요? 지금 법하고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인터베더 대부님 한 번 더 주시잖아요. 국가 깡패처럼 기업에게 배당을 많이 하라고 강제하기 어려울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기업이 배당을 많이 아까 세제 혜택 얘기한 거잖아요. 예, 퍼렁이님 그럼 강제로는 못해요. 예, 예. 삼성전자 우선주로 배당받고 있는데 앞으로 처분하지 말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소영 아까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강소영님 코스피 200 선물지수 코스피 200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선물지수하고 코스피 200 저기 차이가 있나요? 모르겠는데.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냥 코스피 200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네, 남상숙님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차이나테크 탑 10 ETF를 조금씩 꾸준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것도 밝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큰 지금 자금의 흐름이 오고 있고 예. 일단 중국 들어가는 건 뭔가 좀 될 것 같아 느낌에. 중국이 뭐가 될 것 같아. 미국이 안 되면 중국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허자연님 지금 삼성, 카카오, 네이버 3개 있다고 다 마이너스라고 다 살 수는 없고 돈 있다면 중 삼성에 투자할까요? AGNC는 300주 사서 배당받고 있어 더 사도 될까요? 배당주는 질문이-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고. 근데 뒤에 질문은 이해가 돼. 앞에 게 뭐지? 삼성, 카카오, 네이버 있는데 그 또 살려고? 저거 세 개 중에서? 3개 중에 한쪽으로 더 몰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아까 3개 다 좋아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건 조금씩. 이제 지수의 흐름상 네. 저게 이제 가져야 되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잖아. 지금은 세 개 다.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님이야 아이디가. 카카오 네이버 괜찮나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향성에 맞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대표주잖아요. 저런 주식들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수도 있는. 그동안 워낙에 지하실 100층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맞아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네네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녀 공시미님 지난주 미래에셋 변액보험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다음 날 당장 해약하고 저분. 현금을 들고 있다고. 잘했네. 기업은행 배당주로 좋을 것 같아. 2주 전쯤 사두었는데 변액보험 해약금으로 삼성생명 살까 기업은행 더 살까 고민됩니다. 삼성생명이냐. 어렵다.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쨌든 변학보험 해제한 거 잘하셨어요. 네. 여름이 오기 전에님 경제만 하면 광팬이라고. 일단 자세가 좋아. 저는 지방수도시에 거주 중이고 일상이 바빠 투자 강연에 참석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저 같은 형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강연에서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를 얻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멤버십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볼게요. 저희가 뭐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 자료들은 그 멤버십 회원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돼 있으니까 자료도 꼼꼼히 보시고 방송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렁이님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는 배당금 밖에 정리하지 말까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 같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좋은 아치님 끝까지 다 못할 것 텐센트가 같은데. 예. SM 주식을 샀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을까요? 좋은 아침님, 그러니까 저게 텐센- 중국하고 이제 온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텐센트가 한한령이 계속 있고 그런데 SM을 중국 공산당과의 어떤 모종의 텔레파시 없이 샀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네. 그래도 중국 관련의 시장에서는 훈풍을 염두에 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오늘은 뒷 질문은 다 못 받고요. 네.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하고 질문할 테니까 하고 또 워크숍 오신 분들은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광고가 좋을 것 하나 같습니다. 있어요. 아, 광고 있어. 맞아. 네, 광고.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의 무료 주식 투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번에 한번 했는데 네. 여러분 저희가 진짜 주식 투자 잘 초보분들 모셔갖고 시장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저희가 빨리 잡았어요. 그냥. 빨리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2번 할 건데 아, 좋네요. 이게 지금 저희 그 경제만화목에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네, 네. 신청 방법 띄워주세요. 신청 어디서요? 방송아? 저희 링크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송파, 예. 송파에서 하고요. 아, 저기 있네. 예. 예. 여러분들 저번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 지난번 근데 했던데. 그분들은 이제는 중복 신청하지 마시고 지난번 왔던 분들은 네. 중복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은 저희가 주식 투자 A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이슈들 설명시켜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반, 3시 네. 두 시간 타임이 있고 22, 28 양이간하고 송파 가든파이브 강의장이네요. 신청하는 방법 아까 그 클릭해서 접수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아까 링크 맞습니다. 클릭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링크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될 뵙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네네. 2시간 3시간 정도 하죠. 3시간 정도 저희가 같이 만나 뵙고 주식 투자 말씀드리고 전망도 얘기 드리고 네. 또 뭐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이니까 네. 종목 얘기도 좀 하고 예. 오프라인은 좀 그게 좀 자유스럽죠. 그게 좋아요. 그게 네. 좋아요.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